김용빈의 중학교 성적표에는 거의 모든 과목에 가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같은 인물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IQ 152의 천재라는 주장이 퍼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2026년 5월 8일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실제 생활 기록부가 공개됐지만 방송 안에는 IQ 검사 결과도 150이나 150이라는 공식 수치도 등장하지 않았다. 성적표는 확인됐지만 천재 IQ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전 과목에 가까웠던 학생이 어떻게 44만 표가 넘는 지지를 받고 미스터 트롯 3의 진이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김용빈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에 있었다. 이날 김용빈은 절친한 동료 가수 추혁진과 함께 대구 수성중학교를 찾았다. 그가 모교를 다시 방문한 것은 약 20년 만이었다. 학교에 걸린 미스터 트롯 3 우승 축하 현수막을 본 김용빈은 부끄럽다며 웃었지만 행정실에서 생활기록부가 나오자 표정이 달라졌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마쳤기 때문에 수성중학교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정식 등교했던 학교라고 직접 설명했다. 직접 학창 시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록이 바로 그 중학교 생활기록부였던 셈이다. 먼저 시선을 붙잡은 것은 12.6 새무렵의 사진이었다. 긴 머리를 한 김용빈의 모습에 추혁진은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다. 당시 학교가 두발 자유였던 것은 아니었다. 김용빈은 이미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복을 입고 수업만 듣던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무대에 서고 방송과 행사를 소화하던 청소년 가수였다는 사실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성적란에서 나왔다. 기록을 보던 김용빈은 이건 보면 안 될 것 같다며 황급히 말렸다. 추혁진이 확인한 결과 여러 과목에 가가 적혀 있었다. 추혁진은 미스터 트롯 3에서는 진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가였다고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방송은 웃음으로 흘러갔지만 이 장면은 김용빈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줬다. 학생 시절의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가까웠지만 20여 년 뒤 대중이 내린 평가는 최종 우승이었다. 생활 기록부의 문장도 강렬했다. 학업에 대한 열의는 부족하지만 예능에 재능을 갖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취지의 평가가 적혀 있었다. 앞부분만 보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이다. 그러나 뒷부분을 보면 교사는 이미 그의 예술적 재능과 활동성을 분명히 알아보고 있었다. 이 기록은 훗날 성공한 가수의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 아니다.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중학생 시절 학교가 남긴 공식 기록이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 생활기록부에는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자극적인 문장만 떼어놓으면 사고를 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봉사활동이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보육원과 양로원 등을 찾아 노래했고 무대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경험했다. 경찰서 방문 역시 문제 행동이 아니라 봉사와 관련된 일정이었다. 성적표에 가와 경찰서라는 단어만 보면 오해하기 쉽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김용빈이 교과 공부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 이유는 그의 데뷔 시점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났고 4살 무렵부터 트로트를 따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7살 때 대구의 한 백화점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은 뒤 지역 행사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정식 데뷔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4년이었다. 당시 나이는 12세였다.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 대상을 받은 뒤 첫 앨범 데뷔 컬렉션을 발표했고 데뷔곡 선아야로 활동을 시작했다. 12세 소년이 앨범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범하지 않다. 당시 김용빈은 300곡이 넘는 트로트를 외워 부를 수 있는 신동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SBS 도전 천곡에 출연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학교 시험을 위해 교과서를 암기하는 대신 수백 곡의 가사와 멜로디, 가수마다 다른 창법과 감정선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국어와 수학 점수로 바로 환산되지 않지만 분명 높은 수준의 기억력과 청각적 학습 능력, 무대 대응 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서 IQ 150이나 150이라는 소문이 등장한다. 온라인 영상과 게시물에는 김용빈이 천재 수준의 IQ를 가졌다는 제목이 반복해서 올라왔다. 일부 콘텐츠는 교사들의 증언이 있었다거나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2026년 7월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송 소속사 발표, 신뢰할 만한 인터뷰 가운데 김용빈이 공인된 지능검사를 받고 150 또는 152가 나왔다고 증명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검사 기관, 검사 시점, 검사 방식 결과표가 제시되지 않은 숫자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주장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김용빈이 2026년 포브스 코리아 6월호 표지를 장식하고 파워 셀러브리티 40 관련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은 확인되는 성과다. 하지만 포브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매체다. 표지 선정은 그의 대중적 영향력과 브랜드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는 될 수 있어도 해외 주요 언론이 IQ 수치를 보도하며 놀랐다는 증거는 아니다. 국내판 경제 잡지의 표지와 국제 언론의 공식 보도는 같은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IQ 숫자가 없어도 김용빈의 특별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수백 곡을 기억했고 낯선 무대에서 관객의 반응을 읽었으며 노래 한 곡 안에서 호흡과 발음과 감정을 조절했다. 12살부터 성인 연주자들과 일정을 맞추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관리했다. 이런 능력은 단순 암기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적 기억력, 감정, 인식, 사회적 판단, 반복 훈련 순간 대처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만 어린 성공이 곧 평탄한 인생을 뜻하지는 않았다. 2004년 데뷔 이후 김용빈은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송에서 그의 이름을 보기 어려운 시기도 찾아왔다. 어린 가수에게 변성기는 피할 수 없는 변화였고 성인이 된 뒤에는 공황장애와 긴 공백도 겪었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때 무대와 멀어진 기간이 약 7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김용빈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2020년 KBS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다시 정리해 나갔다. 결정적인 무대는 2024년 말 시작된 TV조선 미스터트롯 3이었다. 이미 데뷔 20년을 넘긴 가수가 신인과 제도전자들 사이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다. 과거의 신동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부담이었다. 잘하면 경력 덕분이라는 말을 듣고 실수하면 오래 활동하고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용빈은 경연 내내 화려한 고음만 앞세우기보다 맑은 음색과 정확한 감정 전달로 승부했다. 그가 가진 강점은 노래를 크게 부르는 힘보다 가사의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어린 시절 수백 곡을 외우며 익힌 전통 트로트의 문법, 수많은 지역 행사에서 배운 관객과의 호흡, 긴 공백을 견디며 쌓인 절실함이 한 무대 안에서 결합됐다. 학교 성적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능력이 전국 생방송 무대에서 점수로 바뀌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13일 방송된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결과가 확정됐다. 김용빈은 마스터 점수 1490점, 대국민 응원 투표 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200점을 받았다. 문자 투표 수는 44만 3256표였다. 총점은 2990점이었다. 그는 손비나와 철록담을 제치고 세 번째 미스터 트롯 진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었고 차량과 해외여행권 우승곡 등 추가 혜택도 주어졌다.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가가 적혔던 학생이 전국 경연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김용빈은 우승 직후 수십 년 동안 노래했지만 1등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성취가 단순한 인기 투표의 행운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2004년 12세에 데뷔한 뒤 2025년 우승하기까지 약 21년이 걸렸다. 어린 신동이 성인 스타로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주목과 침체 공백과 복귀를 모두 통과한 뒤 얻은 첫 번째 전국 단위 우승이었다. 상금 3억 원을 두고도 그의 선택은 화제가 됐다. 김용빈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준 고모에게 상금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어린 시절에는 가수를 꿈꿨던 할머니가 무대의 길을 열어줬고, 이후 가족의 지원이 긴 활동을 버티는 힘이 됐다. 생활 기록부와 우승 상금 사이에는 한 사람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생활을 평범하게 이어가지 못한 소년을 지켜준 가족, 무대를 마련해준 지역 관계자,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김용빈은 공부를 못했던 것일까? 생활기록부의 등급만 보면은 높은 성적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억지로 뒤집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적이 낮았다는 사실과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결론은 전혀 다르다. 당시 그는 학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록에도 학업 열의가 부족했다고 적혀 있다. 동시에 같은 기록은 예능 재능과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했다.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가와 무엇을 매우 빠르게 배웠는가는 함께 봐야 한다. 지능 검사 역시 인간의 모든 능력을 하나의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숫자 자체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을 이유가 없다. 김용빈에게 확인된 자료는 IQ 150이라는 결과표가 아니라 300곡 이상을 외웠던 어린 시절의 실력, 도전 1000곡 최연소 우승 20년이 넘는 활동 경력 44만 3256표의 문자 지지, 그리고 2990점으로 차지한 미스터 트롯 3진이다. 검증되지 않은 숫자보다 이 기록들이 훨씬 강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용빈이 자신의 부끄러운 기록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6년 5월 방송에서 그는 성적표가 공개되자 당황했지만 결국 시청자와 함께 웃었다. 완벽한 모범생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성적 검정고 시 긴 머리, 경찰서 봉사활동까지 공개되면서 그의 성공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됐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했던 천재가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오래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 공개가 큰 반응을 얻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은 학교 성적이 인생 전체를 결정할 것처럼 불안해한다. 그러나 김용빈의 기록은 한 시기의 평가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학생 때 받은 가는 그 시점의 교과 성취를 나타낼 뿐 미래의 무대 평가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반대로 음악적 재능만 있다고 자동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다. 그 재능을 20년 넘게 반복해서 훈련하고 공백 뒤에도 다시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진이라는 결과가 가능했다. 이 장면을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분명해진다. 학교 성적은 정해진 시간 안에 교과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재현했는지를 평가한다. 반면 가수에게 필요한 능력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음정을 기억하는, 귀 가사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관객의 표정을 읽는 감각, 생방송에서 실수를 수습하는 판단력 수년 동안 목소리를 관리하는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김용빈은 교실의 평가 방식에서는 강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지만 무대라는 다른 시험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능력을 증명했다. 특히 44만 3,256표라는 숫자는 한두 명의 전문가가 내린 평가가 아니다. 생방송을 지켜본 수많은 시청자가 같은 시간에 선택한 결과였다. 마스터 점수 1,490점과 응원 투표 300점, 문자 투표 1,200점이 합쳐져 총점 2,990점이 됐다는 구조도 중요하다. 전문가 평가와 대중 지지가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진에 오르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의 우승을 단순한 팬덤의 힘만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경력만으로 얻은 결과라고 축소하기도 어렵다. 포브스 코리아의 조명 역시 갑자기 만들어진 신화라기보다 우승 이후 커진 영향력을 확인한 장면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잡지 표지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음악 활동을 넘어 대중문화와 광고 시장에서 이름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성과를 IQ 보도와 연결하면 사실의 경계가 흐려진다. 확인된 성과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선을 그어야 김용빈의 실제 이야기도 더 강해진다. 사실 김용빈에게 천재라는 표현이 꼭 필요하지도 않다. 천재라는 말은 모든 성공을 타고난 능력으로 간단히 설명해버린다. 하지만 그의 이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반복과 지속이다.
어린 시절 얻은 인기가 약해진 뒤에도 노래를 놓지 않았고, 공백을 겪은 뒤에도 다시 경연 무대로 돌아왔다. 재능이 출발점이었다면 우승을 만든 것은 시간을 견딘 태도였다. 국제 언론도 놀랐다는 자극적인 문장보다 더 놀라운 현실은 분명하다. 공식 IQ 수치가 없어도 그는 어린 시절 300곡 이상을 기억했고 12세에 정식 데뷔했으며 2005년 최연소 우승 기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44만 표가 넘는 실시간 문자 지지를 받아 전국 경연의 정상에 섰다. 이 2026년에는 포브스 코리아 표지를 장식할 만큼 영향력 있는 가수로 성장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시간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다. 결국 김용빈의 진짜 지능은 150이나 150이라는 미확인 숫자에 있지 않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에서 받은 낮은 평가를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수백 곡을 몸에 익힌 집중력 긴 침체를 버틴 인내, 다시 대중 앞에 설 시점을 선택한 용기, 그리고 한 곡의 감정을 수십만 명에게 전달한 능력에 있다. 성적표에 가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가가 그의 한계를 증명한 것은 아니었다. 2026년 5월 대구 수성중학교에서 처음 공개된 생활기록부는 김용빈의 과거를 폭로한 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답을 적어둔 기록에 가까웠다. 학업에 대한 열의는 부족했지만 예능에 재능을 갖고 열심히 활동했다는 문장. 학교는 그가 미스터 트롯 3회 진이 될 것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어디에서 빛나는 학생인지는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김용빈의 IQ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식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 해외 언론이 그 수치에 놀랐다는 주장도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12세에 데뷔해 약 21년 뒤 전국 경연에서 우승했고 44만 3,256표와 총점 2,990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김용빈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천재라는 자극적인 별명이 아니라 낮은 성적표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증명한 과정이었다. 학교에서는 가였지만 무대에서는 진이었다. 그리고 그 두 글자 사이에는 20년이 넘는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놓여 있었다.